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값 처리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값이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집값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NaN이라든지 아니 널값이라든지 아니 빈 공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상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이 들어온 상황이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집값과 차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가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값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이상값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상값이 이상값 같은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이상값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떤 알고리즘들을 써가지고 얘는 이상값이구나 혹 판단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정의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맞춰진 이상값을 판단하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상값을 삭제하고 대체하는 형태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처리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집값의 삭제 기법과 대치 기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기준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극단값에 딱 이제 이상값의 경계에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상값보다 더 이상값을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그 범위에 있는 값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동일하게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값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값은 데이터의 나머지 부분과 상당히 다른 데이터 요소의 집합으로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큰 값이나 작은 값의 데이터를 우리는 이상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한번 봐보실게요.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특정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해보시고 우리가 정의한 모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이런 비선형 모형을 이렇게 모델을 하나 이쁘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정의되어 있는 모델과는 동떨어져 있는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반영을 해줘야 될까요? 모델을 이렇게 꺾어가면서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얘는 이상값이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제거를 하거나 혹은 삭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상값 혹은 이상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다른 데이터와 이제 크게 달라가지고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된 것이 의심스러운 데이터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노이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노이즈는 우리가 수집을 해서 정형화시킨 데이터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시스템적인 오류라든지 무작위적인 오류에 의해서 발생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물론 아웃라이어도 패턴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인 패턴이라든지 예를 들면 완전히 높다거나 완전히 낮다거나 이러한 형태의 아니면 특정 값이 자꾸 반복이 된다거나 이러한 형태의 좀 패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시다 보면 얘는 노이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값과 이상값 대비 노이즈는 특정한 패턴이 존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면 향후에 좀 더 이런 것들이 그때 강사님이 얘기하신 노이즈구나 라고 경험을 하시는 순간이 오실 거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값의 유형에 대해서 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이상값, 첫 번째는 점 이상값. 자, 포인트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내용을 볼 텐데요.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여 차이가 큰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른 데이터 대비해가지고 값이 크거나 값이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7월 11일 온도가 영상 5도로 측정해야 돼요.
7월 11일에 한여름에 평균 온도는 몇 도일까요? 요즘 막 날씨가 저희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온도도 올라갔지만 습하기도 해요. 온도와 습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날짜예요. 근데 영상 5도래요.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은 이상값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요새는 이제 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영상 5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날씨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이상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contextual outlier, 즉 상황적 이상값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상황에 따라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상황에 맞지 않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이상값, 이상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얘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즉 상황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자, 상황 의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 현재 성인이, 자, 우리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럼 현 시대의 성인의 평균 키는, 이제 한국의 평균 키는 한 17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정상이죠, 그죠? 데이터를 모아서 쭉 봤더니 이 범위 내에서 오차율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1, 2, 3 시그마에 뭐 정도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정상이에요. 자, 근데 300년 전에는 175cm는 과연 정상, 이제 범위 안에 있는 값이었을까요? 혹은 이상 값이었을까요? 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300년 전에는 평균 키가 한 160대 초반? 혹은 그 미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만까지는 좀 그렇죠. 그래서 성인의 키는 한 100, 여성과 남성을 다 합쳤었을 땐 160대 초반? 혹은 약간 모자라는 게 평균 키였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175cm는 고인이네요, 고인. 그죠? 자, 이러한 경우는 상황 의존적으로 생기는 이상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은 집단적 이상값을 볼게요. 단어에서 뭔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데이터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데이터 집단이 발생하는 이상값 혹은 이상을 우리는 집단적 이상값이라고 봅니다. 자, 얘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가 특정 시점,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급증할 경우 공격 패턴일 수 있음. 그렇죠. 자,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디도스, 디스트리뷰티드 도스 공격이 이제 IT의 항상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가까운 나라에서도 저희 대한민국을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디도스라는 거는 특정 시점에 접속을 막 폭발적으로 일으켜가지고 그 서비스를 우리 사용자한테 제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기법을 우리는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정 시점에 갑자기 트래픽이 확 몰렸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그 시간대는 트래픽이 평균치로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정 시간에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트래픽이 막 몰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를 집단적 이상값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상값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무작위로 쌓이는 경우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자연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수집한 데이터가 자연적으로 아까 상황적 이상값 같은 경우 보셨었죠?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의 실수 혹은 수집의 실수, 시스템의 실수, 즉로 인해 발생을 하는 데이터의 오류로 이런 이상값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실험적인 오류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실에서 남녀 키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원만큼을 빠뜨렸어. 그러면은 어때요? 평균 키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데이터의 오류로 발생하는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혹은 고의적으로 이상값을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연봉이 원래 7천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게 옆에 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고의적인 이상값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상값 판단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죠? 맞아요. 결집값보다 이상값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은 이것도 비즈니스적인 경험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상값이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봤었을 때 데이터는 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상값의 발생 원인만 명확히 진단을 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인사이트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